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디자인 회사에서 책 표지를 디자인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뒤늦게 일을 시작한 터라 아직 많은 적응이 필요해요.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직장 생활을 시도조차 못했을 겁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우리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어머니 뒷담화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시누이 남편 덕분에 나름 속 시원했었던 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날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더 돈독해지기까지 했답니다.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시어머니랑 사이 좋답니다. 물론 초반에는 많이 삐끄덕거리긴 했지만요. 친정엄마가 계시지 않은 탓에 음식은 제대로 할 줄 아냐며 살림은 배워온 게 있느냐며 결혼 전이나 후나 온갖 잔소리를 시전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외국에 살고 계시고 친정엄마는 제가 고등학생이던 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살림을 제대로 배운 기회도 없었고 여러모로 한참 가르침을 받아야 했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매번 하는 행동마다 지적질 당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죠. 예, 빨래는 당연히 색깔별로 구분해서 빨아야 하는 거야. 속옷은 무조건 손빨래를 해야 하고 음식은 할 줄 아니? 아직도 간장 종류를 헷갈려 하면 어떡해. 냉장고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식재료는 이렇게 보관하면 안 돼. 너 그리고 반찬 사 먹니? 내가 뭐라 그랬어. 사람이 먹는 건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한다고 했지? 모든 음식은 정성이다. 맛도 중요하지만 내 식구가 먹을 건데 바깥 음식이 웬 말이라니. 저도 사람인지라 매번 듣는 잔소리에 서럽기도 했어요. 혼자 남몰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며 울기도 하고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며 다 배워가는 과정이겠거니 하고 훌훌 털어버리기도 했죠. 시어머니와 몇 번을 다투기도 하고 남편과 헤어져야 하나 생각될 정도로 심각했던 순간도 덜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었죠. 저는 남편과 고등학생 때 만나 쭉 연애해보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아직도 주변 친구들은 뭐가 그리 급해서 일찍 결혼했냐 하지만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죠. 저희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까지 콩깍지 한 번 안 벗겨진 거 보면 저희도 신기하지만 그만큼 서로 의지하고 믿고 사랑한다는 증거 아닐까요? 저는 일찍 결혼해서 아이도 허니문 베이비로 생겼죠.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랍니다. 이제 결혼을 시작한 친구들은 부럽다며 자신들은 언제 키우냐고 그러네요. 좋겠다. 우리는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려고 하면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야. 그래도 너는 얘가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인데 다 키웠지 뭐. 부럽다 정말. 부럽긴 뭐가 부러워. 그리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니들 직장 생활하며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놀러 다닐 때 난 집에서 육아하느라 그럴 시간이 없었어. 난 그게 더 부러운걸?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며 결혼하고 바로 출산을 경험한 탓에 육아에 집중해야 했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덕분에 사회생활의 경험은 남들보다는 현저히 적었고 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길었습니다. 디자인 학과를 졸업한 탓에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던 게 다거든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시어머니께 맡기고 뒤늦게 일을 하게 됐답니다. 그것도 정말로 다행인 것이 재택근무로 일을 하던 디자인 회사의 인연으로 막내 디자이너로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시작한 사회생활이었기에 누구보다 잘해내고 싶은 욕구가 강했고 아이도 스스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 일을 해도 되겠다 생각했죠.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기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웬일로 아이를 봐주겠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며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그렇게 설레는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랍니다. 신우이도 재작년에 오래 연애한 남자친구와 아이가 생겨 결혼했고 올해 복직해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23개월 된 아이까지 봐주고 계세요. 저희는 늘 시어머니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집도 시댁 근처로 이사와 서로 자주 왕래하며 지낸답니다. 신우이도 남편보다 한 살 아래고 신우이 남편도 저희 부부와 동갑이라
자주 만나고 이야기도 잘 통해서 거의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옛날 분이세요. 집안일도 깔끔하고 야무지게 잘하셔서 정말 주부 백단 수준이랍니다. 음식 솜씨도 좋으셔서 밖에서 외식은 거의 하지 않으시고 웬만하면 직접 만들어 드세요. 요즘 애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니? 수혁이가 요즘 밖에서 떡볶이며 감자튀기며 잔뜩 사 먹던데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라니? 글쎄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왜요? 어머니도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드릴까요? 아니, 사 먹기는 무슨, 내가 언제 그런 거 사 먹는 거 봤니? 수혁이 학교 가고 아람이 어린이집 가고 나면 남는 시간에 공부 좀 해볼까 하고 내가 요리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 배우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혼자 무료하게 계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얘들도 어머니 음식 잘 먹고 하니까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 입맛에 맞춰 음식을 배우고 싶으시다고 아이들 학교 어린이집을 보내놓고 요리학원까지 다니신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요, 여자는 그저 집안일을 하며 남편 내조에 힘써야 한다. 라는 고전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만은 정말 최고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그런 시어머니가 적응이 되지 않았고 어렵기만 했죠. 한 번은 제가 임신 8개월쯤 배에 갑자기 묵직한 통증이 온 적이 있었어요. 막달이 다 되어가니 배가 뭉치는 증상인가 보다 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먹으며 3일 정도를 버텼거든요. 마침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가 있는 상태여서 집에 저 혼자 있었는데 하필 혼자 있을 때 배가 너무 아파서 소리도 못 내고 끙끙 앓고 있었어요. 거의 기절하다시피 거실에 쓰러져 있었는데 마침 반찬거리를 주러 오셨던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시고는 급하게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죠. 어머니,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저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어머니요. 아니, 얘가 왜 이래? 의사 선생님,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좀 살려주세요. 얘, 정신 좀 차려봐. 어머, 어머. 저는 극심한 고통에 정신을 잃었고 응급실에 실려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담석증과 맹장염이 같이 온 거였어요. 지금 거의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임산부라 함부로 수술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본 뒤 내일 아침에 바로 수술을 하도록 하죠. 그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이 지경이 되도록 뭐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더 심했으면 당장 아이를 출산해야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위험했단 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를 보니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군요. 진통제를 놔드릴 테니 잠시 진정 좀 하시고 아침 때 다시 만납시다. 아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잔뜩 겁을 먹은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저 눈물을 흘리기 바빴죠. 임산부라 복강경 수술이 되질 않아 정밀검사를 진행한 뒤 수술을 해야 했고 다음날 아침 어쩔 수 없이 개복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배에 칼을 2번이나 댔다며 얼마나 아플까 하고 걱정해 주셨고 그렇게 열흘 정도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어머니는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답니다. 솔직히 자기 자식을 그렇게 간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전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머니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2달 뒤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도 제 수발을 다 들어주시며 산후조리를 직접 해주신 분이 우리 시어머니거든요. 예, 아무리 네가 나이가 젊기로서니 지금 무리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골병 든다. 지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해야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 생각이 들어도 그냥 지금은 네 하고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산후도우미 이모님 써도 되는데요. 어머님 괜히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몰라요. 제가 다 해도 되는데요. 아이고 아서라 내가 방금 말했지? 이럴 땐 그냥 나 죽었어요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너 지금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양말도 안 신고 그랬다가는 나중에 손목 발목 시려워서 병원 시세 친다니까. 이 CM이 말 들어서. 시어머니는 손목 발목 나간다며 무거운 짐은 절대 못 들게 하셨고 자기가 아이를 봐줄 테니 하루에 1시간이라도 푹 자라며 배려해 주셨고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도 될 문제였는데 어떻게 남한테 내 식구를 갓난아기를 맡기냐며 차라리 자기가 고생해서 돌봐주는 게 낫다 하셨어요. 제가 용돈이라도 챙겨드리려고 하자 차라리 그 돈으로 자식을 위해 쓰라며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평생 갚으면 살아도 모자랄 사랑을 저는 미리 다 받은 느낌이었죠. 지금은 뒤늦게 워킹맘이 된 터라 잘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신랑 아침을 챙겨주는 거 못한 지 오래되었고 본인도 아침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다기에 아침은 간편식 혹은 안 먹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아시면 기겁하실 일이지만 진작 입단속을 시켰고 제가 재택근무를 하던 날 불시에 방문하신 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죠. 얘, 너 지금까지 아침도 안 먹고 밥도 안 해먹고 산 거니? 그동안 날 속인 거야? 안 그래도 내가 반찬까지 해다 주고 그 반찬들은 다 어디 있는데? 도대체 너는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도 회사 다니고 하다 보니 서로 바빠서 아침을 안 먹기로 해서 굳이 안 먹겠다는 사람 불러앉혀서 먹이는 것도 좀 그렇고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야. 그저 집안일 잘하고 남편 내주만 잘하면 된다고 내 눈에 이야기하지 않았니? 너 그 회사 다닌다고 할 때도 내 별말 하지 않았어. 알아서 잘하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뭐니? 너 이러려면 그 회사 당장 그만두고 나한테 살림 다시 배워라. 며칠간 이어진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매일매일을 긴장 상태에서 살았어요. 한동안 눈치를 살피며 살아야 했던 탓에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될 일인가 하고 남편과 싸우기도 했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시대? 잔소리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뭘 더 어떻게 해야 해? 그렇다고 말을 그렇게 하면 되냐? 엄마가 다 우리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그건 네가 더 잘 알 테고 우리 엄마 오래 봐왔으면서 아직도 그걸 몰라? 누가 모른대? 너무 하시니까 그렇지. 나도 집에서 정성껏 예쁘게 밥 해먹고 그러고 싶어. 그런데 사람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살아야지. 어떻게 자기 고집만 그렇게 피우시냐 이거야. 아침에 시리얼 토스트가 뭐 어때서? 그게 그렇게 잘못이니? 그러게 미리미리 잘했으면 됐잖아.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왜 하필 그때 들켜서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이 말이 요즘 시대에 나올 말이긴 하니? 너는 왜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아? 나 혼자 좋자고 일하는 거야? 그렇게 바보처럼 입국 다물고 있으면 누가 엿이라도 갖다 준다던? 이게 남편과 다툴 일인가 싶었어요. 제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저만 밉보이는 짓을 하다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신랑도 동의한 부분인데 제가 시어머니께 혼날 때 아무 말도 안 한 남편이 미웠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마 더 투닥거렸던 게 아닐까 싶어요. 남편과 어렵사이 화해를 하고 얼마 뒤 신우이의 생일이었어요. 남편과 화해를 했다고 해도 저는 죄를 지은 죄인 마냥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라도 식구들이 다 있는 데서 또 들먹이면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도 됐고요. 모처럼 시부모님, 시누이네 세 식구, 우리 세 식구, 대가족이 시누이 생일날 밖에서 다 같이 모여 외식을 하고 시댁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시어머니는 모두가 앉아있는 자리에 대놓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말고 꼭 해야 한다. 안 사람 된 도리로 남편 대조를 잘 해야 하는 건 필수 덕목이란다. 음식도 바깥 음식 먹다 보면 그게 다 돈이고 낭비야. 알겠니? 에이, 엄마, 기분 좋은 날까지 잔소리야? 언니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요즘 누가 일일이 해먹어. 바쁘면 사먹기도 하고 한두 번쯤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나 때는 안 그랬어. 그저 바깥 일하는 남편 힘드니까 잘 먹고 건강하라고 내조에 힘썼다. 요즘같이 다 나가서 일만 하려고 하고 사람이 말이야 먹는 거 그거 무시 못한다. 엄마도 그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발언을 해? 우리 엄마 꼰대 다 됐다.
시누이가 잔뜩 풀이 죽은 저를 대신해 한마디 해주더군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멈출 줄 모르셨고 저도 내심 서운했던 것들이 쌓여 시어머니께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하나 싶던 찰나 시누이 남편이 시어머니께 선수치며 말을 하는 겁니다. 장모님, 저도 못 먹는 아침 선영이는 딸이라서 괜찮아서 아무 말 안 하시는 거고 형님 댁은 며느리라서 잔소리 하시는 거죠? 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자 가만히 계시던 시아버지가 배꼽 잡고 웃으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라며 우물쭈물 하시다가 살짝 삐지신 듯 보였고요. 평소에 시누이 남편도 넉살 좋게 장난을 잘 치는 편이라 금방 웃어넘기긴 하셨지만요. 겉으로 보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지만 가족들한테만큼은 장난기 넘치는 개구장이었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어머니를 만나뵈러 갔죠. 따로 둘이 만난 건 너무 오랜만이라 얼떨떨하기도 하고 무지 어색하더라고요. 웬일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카페도 데려가 주셔서 커피도 한 잔 사주시고 모처럼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애미야, 그동안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굴어서 많이 힘들었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내 방식대로 군다는 게 그만 네 기분을 상하게 해버렸구나. 이 CM이가 미안하게 됐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더 신경 쓰고 잘했어야 했는데 일한다고 깨부려서 죄송해요. 그이나 어머니한테 제가 잘못한 걸요? 그래도 저 미워하시는 거 아니죠? 라며 애교를 부렸어요. 시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으시더니 저에게 한마디를 건네시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났어도 그 한마디가 계속 귀에 맴돌더군요. 며느리도 사람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자식이야. 내가 시집살이를 고되게 해서 그런지 내 며느리 내 딸만큼은 그런 걸 겪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게 너희들한테는 잔소리가 되었을지언정 너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생각에 내 나름의 방식을 몰아붙였던 것 같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며느리라 생각한 적이 없어. 그저 내 딸이고 소중한 가족이지. 앞으로도 그럴 게다. 내 성격이 둥글지 못한 탓에 표현을 잘 못한다만 알아서 잘 새겨들어. 엄마가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내 딸아. 아마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내 데이트를 즐기지 않았다면 선뜻 나서서 저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아마 서로 막내도 안 하고 어색함만 감도는 고부지간이 되었을 거예요. 철없는 나이에 시집와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요? 제겐 정말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우리 시어머니, 제가 좋아할만 하죠?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지만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이후로는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답니다. 어머니가 바라시는 것처럼 완벽하진 않지만요. 그렇게 맞춰가는 게 가족 아닐까요? 제 사연 어떠셨나요? 지루하진 않으셨나 걱정되네요. 제 사연이 많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